네, 안녕하세요. 비트금쪽입니다. 23년 6월 5일 유튜브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음, 나스닥이 아직까지 여전히 괜찮죠? 제가 이쪽 돌파하는 순간부터 나스닥 괜찮아진다. 결국엔 이제 엔비디아가 항상 좋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직전 고점 이 부분까지 지금 위로 올라타서 가고 있어요. 뭐 사실 이 부분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차트만 봤을 때는요. 부분적으로는 익절을 하면서 가는 게 좋은 뭐 그런 자리에 와 있다고 보여지고, 네, 보여지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 241선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참 좋죠.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도 환율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환율도 괜찮고 나스닥도 괜찮고, 지금 한 얼마 안 있으면은 FOMC 의사 발표가 있는데 일단 그 전까지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비트를 좀 보면요. 사실 어 항상 얘기 드렸던 대로 늘 제가 얘기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횡보를 한다고 하면은 이 151평선이 올라오는 부분까지 횡보를 할 것 같고, 그 기간은 이제 FOMC 의사락 발표가 되는 그때와 맞물릴 것 같다라고 얘기는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나쁘진 않아요. 단지 근데 알트들이 이제 수급이 딸려서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한데, 어쨌든 간에 좀 괜찮은 코인들을 좀 모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 나쁘진 않다. 예. 왜냐면 저는 이미 여기서부터 많이들 현금화를 시켰고 그 이후에 자리를 보자고 얘기를 드렸었으니까요. 지금 알트들이 쭉쭉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그래서 줄만한 자리들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이 녀석이 위로 올라오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자리 지지해주고 강한 지지선을 만들면서 만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그죠? 결국 이제 26K, 뭐 25.5K 이런 부분들이 강한 지지 라인이 되는 모습으로 형성이 될 것 같고, 그런 위치가 참 좋을 것 같다. 예, 그런 얘기 드리고 싶네요. 계속 옆으로 누우면서 이 30일 이평선도 옆으로 좀 누워주고, 얘네도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한번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이나 뭐 어제 해서 이렇게 상승한 애들을 보면은요, 크게 뭐 이 녀석 좋다, 뭐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리보다는 이런 모습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메타를 보시면 이평선이 제가 이 전부터 얘기 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이평선이 결국엔 이렇게 한번 모일 거라고 했죠. 모이고 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메탈처럼 슈팅이 나오면 결국에는 단기 이평선이 위로 올라오고 장기들이 깔리는, 중장기가 밑으로 깔리는 정배열의 모습이 나온다 그랬는데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메탈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는 상승장이 될 수 있다. 상승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지금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비트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이제 내년 24년도쯤 될 텐데, 이 모습이 한 지금부터 해서 이제 정배열을 만들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쯤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차트만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강한 이제 강한 모습이 나올 것 같다. 어쨌든 이제 2024년에 반감기가 오니까요. 항상 반감기 때는 그래도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여기서부터도 20년부터도 반감기가 오면서 이런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 이후에 그러면 24년도에도 이런 차트의 모습을 만들어가면서 24, 25년도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거 리플 좋다고 얘기 드렸는데 축축하고 있죠. 이거에 맞서서 리플이 좋으면 따라가는 거. 스텔라 괜찮다고 했는데 스텔라는 저번 주말 직전에 얘기했었죠. 금요일날 얘기했었는데 금요일이면 2일날이네요. 이 직전에도 얘기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계속 스텔라 리플 따라가면 괜찮게 따라간다. 지금은 조금 힘이 좀 죽었는데 그렇다고 뭐 완전히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왜? 요 152평선이 밑에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깨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애들을 이렇게 좀 보면은 사실 메탈 말고도 이제 이런 녀석들도 뭐 솔라나 같은 애들도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고, 랠리 이런 친구들도 152평선까지는 닿을 수 있고, 특히나 이 솔라 같은 경우에도 150 부근에서 반등 들어주면서 지금 고개를 이렇게 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좀 이렇게 차트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어떤 식으로 흐름을 변경하면서 가는지 지켜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녀석은 상장 이후에 지금 큰 시세 변화는 없는데 중간중간에 매집봉들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트 흐름만 한번 싹 바뀌면 강한 상승 한번 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중간중간에 매집봉 있고 지금 자체도 나쁘진 않습니다. 차트 모양 자체가 네, 나쁘지가 않아요. 바이낸스에도 있나? 한번 볼까요? 바이낸스에 없고. 자, 이제 비싼 100%네요. 완전 비싼 코인이네요. 이런 것들은 또 한번 해먹을 수 있거든요. 비썸 자체만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엑시 같은 경우에서 바닥에서 한번 들러주고 있습니다. 틀어서 들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갔던 11,000원 뭐 이런 부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되고, 그래프 같은 경우에 업데이트 상장 이후에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지하면서 올라가 주는지 뭐 그런 여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어댑터, 뭐 디비전 이런 친구들은 앞전 거래량도 굉장히 많고 지금 매집을 잘 해놨는데,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나라에서도 이제 김치코인 관련, 뭐 김치코인이라고 특정한 것보다는 빗썸에 사실 이제 루비를 통한 코인원에서 많이 잡혀져 이번에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사를 아주 강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래서 사실 지금 뭐 김치코인들이나 흔히 말하는 저희 김치코인 같은 애들은 힘을 못 쓰고 있죠. 예. 작전 세력들이 손을 다 놨기 때문에 눈치를 좀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만 조금 이제 수그러들면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사실 수급이 없어요. 거래량이 굉장히 없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좀 기다리고 자리를 좀 보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런 애들도 괜찮고, 썬도 사실 얘는 뭐 김치는 아니지만 이평선으로 쭉 한 군데로 모이고 있고 중간중간에 매집봉들도 많고 좀 괜찮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제 비트의 상황이 안 좋은 건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그 안 좋다는 것도 결국에는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조건에서의 안 좋은 거고, 완전히 내리꽂는다기보다는 옆으로 계속 누워주면서 이 이평선 위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엄청 뭐 여기서 이제 또 꼬꾸라질 수 있어요. 이만큼까지 밑으로 바로. 그래도 그 전보다 최악의 상황보다는 괜찮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큰 물결로 봤을 때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매매를 좀 강하게 들어가봐도 될 것 같은 자리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이렇게 보면서 계속 코인은 매일매일 지켜보시고 얘가 어떤 애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여기서 이런 상승이 나오는구나를 매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메탈 같은 경우에 이평선들이 한 군데 모이기 시작한 다음에 요 이평선을 모이는 지점을 돌파를 해주니 그 다음 상승이 또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와 유사한 녀석들, 이제 이런 녀석, 얘와 유사한 녀석들 중에서 다른 놈도 이런 애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찾고 보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솔라라는 녀석도 이평선이 많이 모였었고 트는구나, 틀어주면 갈법하겠구나. 근데 메탈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보면서 얘도 그럼 갈만하겠구나, 이런 녀석을 나중에 비트가 조금만 괜찮아지면 조금 사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라나가 요 지점까지, 앞전 이런 지점까지 또는 이런 지점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린 게, 지금 이평선이 모이는 부분에서의 턴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 다음 크라토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평선, 이거는 사실상 30일 비평선밖에 없잖아요. 단기적인 접근을 했을 때 그 위에서 턴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상승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그 모습을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밀크 이런 녀석도 보세요. 좀 더 흐르면 얘도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완전히 만나요, 그죠? 그러면 이때 뿅 하고 날아갈 수 있다. 물론 내리꽂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내리꽂는 거 같은 경우에는 비트가 흐르면 내리꽂는 거예요. 비트가 이 상태에서 뭐였다 그대로 좋으면 얘도 따라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보실 때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없는데도 이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모여서 가는 거 보면은 얘도 뭐가 좀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아까 봤던 거 빅스코, 이 녀석도 위쪽으로 올리면서 조금은 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결론은 비트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이 안 좋아지는 흐름 중에서도 결국 이제 자리가 슬슬 나오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좀 더 적극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줄 것 같으니 그때 적극적인 매매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아무튼 뭐 항상 이제 흐름이 안 좋아도요, 항상 요 흐름, 비트의 수급이나 비트의 앞으로의 이 시황이 제가 이제 이렇게 안 좋게 조금 얘기를 드려도 단기 흐름은 하락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 얘기는 참고만 하시고, 혹시나 저의 관점과 좀 다르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그에 따른 대답을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주말이니까 다음 방송을 수요일날이겠네요. 수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